2교시 시작할게요. 이거 제가 아까 초반에 나눠드린 거 잠깐 보실래요? 여기 시험 통계. 시험 통계 보시면 지금 무역영어랑 회계학이 꽈락률이 제일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어서 1차 준비하실 때 무역영어랑 회계학 신경 쓰셔서 계속 시간 낭비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1차 합격은 보통 30%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3명 중에 10명 중에 3명은 합격하는 거죠. 10명 중에 3명 우리가 안 되겠어요? 되지? 돼야지. 돼야지. 그리고 2차는 8%, 9%인데 될 사람은 됩니다. 그리고 그 될 사람이 우리가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분석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인데 일단 무역영어가 제가 객관식 40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40문제에서도 주로 자주 빈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볼드체에 되어 있는 걸 보시면 CISG, 인코텀즈, UCP 이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한 20문제 언저리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CISG나 인코텀즈랑 UCP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조문별로 같이 한 번씩 봐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보고 그 외에 나머지 제가 마이너한 협약들이라고 해도 꾸준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게 아래로 보시면은 운송보험 쪽에 주로 많은데 헤이그, 함부르크, MT, 그리고 MIA, ICC 이쪽인데 제가 최대한 이 부분의 전문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16회 강의가 너무 절대적인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빈출 단원, 빈출 조문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은 잡고 갈 수 있게끔 해서 시간을 빼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뻘소리 안 하고 시간을 아껴서 한 조문이라도 더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오늘은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하고 서로 이제 관세사가 이제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관세사가 뭔 일을 해? 그래서 돈 잘 벌어?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관세사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인데 제가 오늘 처음 나가버리면은 약간 겁먹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잡고 기초 초반 부분의 계약 성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 볼게요. 일단 제가 무역영어라는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크게 알려드릴게요.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큰 틀과 목차를 보고 숲을 보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어디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뭔지를 캐치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체계적이고 틀이 잡힌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너무 말하고 싶어. 저 친구 저랑 광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저희 이 방에 모두 지방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서울까지 상경해서 했으니까 열심히 해요, 우리. 저도 광주인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사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해 주세요. 네. 웃겠죠? 네, 이제 무역영어의 구성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관세사가 하는 무역이라는 이거는 머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각 상해안 국가 간의 물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셀러, 수출자, 바이어, 수입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서비스, 눈에 안 보이는 무채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다루는 거는 유채물, 무형, 굿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무역이라고 일단 머릿속에
기재를 하고, 무역 영어란 이런 무역 사이사이에 처음에 무역의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제 이게 오퍼레이션 되면서 돈도 와가고 이제 물건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물건의 리스크를 담보를 해주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결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종결됐을 때 누군가가 손해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받은 손해를 어떻게 구제를 해줄지, 이 세 단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으로 드린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처음에 계약이 성립이 되고, 오케이, 너랑 나랑 계약해. 나 이거 줄게. 너 돈 보내.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보내고, 돈 보내고, 이제 물건 보낼 때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크게 세 스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성립에서는 오늘 계약의 절차 부분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관련된 법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고, 이제 무역을 계약을 할 때 QQPPPSI라고 외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오늘 빠르면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주요 조건이 있고, 인코텀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출제 빈도 높다는 거,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물건 보낼 때 각 그 당사자들의 인도, 그리고 책임, 의무, 비용, 그리고 위험이 어디에서 이전이 되고,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 다음 시간에 할 거여서 오늘은 크게 개괄적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관련된 규칙 및 협약은 CISG하고 인코텀즈예요.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이고, CISG는 국제물품 매매 거래 계약에 관련해가지고 상이한 각 국가의 나라를 둔 데들이 이제 통일법이 없으니까 계약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통일법에 대한 중거법이 되기 위해서 CISG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제가 무역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실무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 걸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운송, 뭐 배로 가는지 에어, 항공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협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어디까지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서 발생하는 거는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의 보험 내용이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UCP, 아까 3대 협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CISG, 인코텀즈. 여기서 보통 50% 나와요. UCP, URC, EUCP, 헤이그, 함부르그, MT, MIA, ICC.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뜯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은 그래도 빈출 경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한 번씩 짚고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종료는 종료 구제, 그리고 상사 구제, 그리고 뉴욕 협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틀을 잡으시고 이제 상세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책이 아직이죠? 7페이지. 6페이지 봐주실래요? 제일 첫 번째 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하는 부분은 무역 실무에서도 제일 처음에 같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부담 없이 들으시되, 제가 시험에 나온다 하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무역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굿즈, 유체물에 대한 거를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무역이라는 게 이동 방향에 따라서 파는지 사는지 수출 수입 무역으로 나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건지 비접을 한 건지 아니면 인비접을 한 건지로 나뉠 수 있고, 제3국 개입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 무역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통과무역, 스위치무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출입 연계는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 나중에 따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출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품 가공 방식은 위탁인지 수탁인지, 판매도 위탁인지 수탁인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출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내가 한국이고 여기가 어디 할래요? 미국? 오케이. 내가 미국에 있는 경호 관세사님한테 이거를 수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호 관세사님이 너무 오글거리죠. 그 경호님의 입장에서는 수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형무역인지 무형무역인지는 유형은 눈에 보이는 거, 무형은 이제 서비스 같은 거. 이제 외국에 가서 노동으로 하고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수출이 된다든지, 뭐 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수출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서비스, 그러니까 노무상 수지로 잡히는 별개의 무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국 개입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중개무역, 중개무역. 근데 두 분 다 무역 관련 학과시니까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개무역, 중개무역. 그래서 중개무역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부동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부동산 계약할 때 나 이 집 계약하고 싶은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집주인한테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인은 중간에서 그냥 마담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서로 중개 알선만 하는 거고, 중개무역은 한국 말고 중국에 옷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미국에 있는 옷 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럽에 내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들이 섬유 관련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 거래처가 있으니까 여기서 수입해 와서 다시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마담뚜 중개자이기보다는 이 거래에 녹여진 당사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무역은 단순 알선, 중개무역은 그 중개인이 각 거래의 당사자가 돼서 진행을 하는 무역. 그러니까 얘는 이거 80원에 사와서 여기에 100원에 팔겠죠. 20원 마진 붙여가지고. 이런 식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통과무역은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로 가는 배편이나 비행기가 없을 때 보통 우리가 배대지 같은 거 아마존에서 사서 쓸 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거쳤다가 다시 유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직항으로 바로 가는 게 없을 때. 그냥 물건 보내주기 위해서 연결되는 루트를 통과할 때 쓰는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무역은 우간다, 그리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끼리 계약을 할 때 각 나라들끼리의 통화는 믿을 수 없으니까 제3국의 안전한 통화를 기준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커피 컵을 파는데 너네 통화는 좀 못 믿겠어. 나라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대신에 우리 안전한 미국 달러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스위치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몇 페이지죠? 중개무역, 중개무역 표 나와 있는 거 있죠? 7페이지. 이 부분은 뭐 무역 실무에 대해서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영문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중개무역은 merchandising trade라고 한번 써주실래요? merchandising trade. 7페이지 위에 중개무역의 영문 옆에 써져 있죠. 그리고 중개무역은 intermediate trade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듯이 수출상과 수입상은 기본 당사자이지만 이 중간에 끼는 중개인이 이 거래의 진짜 당사자인지 아니면 기본 그냥 중개인인지에 따른 차이예요. 중개무역은 부동산 중개인 생각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중개무역은 얘가 중간에 마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사서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로 큰 차이점은 이 중개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개무역과 중개무역.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역영어 관점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멀천다이징인지 인터미디엇인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출입 연계. 물물 교환은 우리 구석기 시대 생각하면 돼요. 바나나 100개 줄게, 사과 100개 줘.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물건 교환하는 거. 그리고 구상무역은 그 바나나 100개, 사과 100개가 아니고 바나나 100개 주는데 사과 50개. 이런 식으로 100% 물건 교환의 비율이 안 이루어지는 거래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무역이 100% 서로 교환하는 거가 되면은 물물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응구매. 대응구매는 서로 수출과 수입이 그냥 내가 이거 너한테 보낼게, 너는 네 거에 이거를 나한테 보내. 이런 식으로 그냥 수출입이 같이 이루어지는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산업협력은 바이백 딜 한번 체크해 주시고, A라는 국가에 B라는 국가가 공장 설비를 수출을 해요. 이게 막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A에 가서 설비를 구축을 해요. 그런 식의 무역도 있어요. 설비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플랜트나 설비를 수출을 해서 여기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 공장에서 만든 물품, 예를 들어서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면 이 티셔츠를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이백 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가공 방식은 위탁 가공, 수탁 가공이 있죠. 위탁 가공은 옷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있고 베트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그냥 천을 제공을 해요. 여기는 되게 인건비나 그런 만드는 게 싸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천을 보내고 얘네가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탁 무역인 거고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탁 무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랑 이제 비슷한 예시로 이제 판매로 보시면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KR,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산국가여가지고 거래하기 되게 힘들어요. 돈도 잘 안 주고 서류 고치는 것도 되게 깐깐하게 굴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화장품 100개를 보냈어요. 근데 100개를 결제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보세 공장이나 다른 구역에서 우리가 보내준 100개를 놔두고 여기서 이제 판매가 되면 그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당장 줄 돈 없어. 대신 주면 팔아서 그걸로 줄게. 그런 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위탁, 얘 입장에서는 수탁.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영문 표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중개무역은 한번 직접 써보셨고, Merchandising Trade, Intermediate Trade,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한번 또 보실 게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옆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위탁가공, 수탁가공은 똑같이 있는데 On Trust가 있으면 수탁이에요. 이거는 판매도 똑같이 가요. 그래서 위탁 판매 무역이라고 하면 Trade on Consignment Sales, 수탁 판매 무역은 On Trust 들어가서 Trade on Trust Sales. 그래서 무역 형태나 무역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해서 이건 어떤 무역이다 대충 워드로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영문으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 부분만 알고 넘기시면 되세요. 중개 한번 차이점 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서신 부분은 제가 계약 성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성립 과정 프로세스를 지난 다음에 그 안에 상세 예시로 들어갈게요. 이제 파트 2 무역 계약의 성립 보실 거예요.
일단 이게 무역이라고 거창하게 돼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대한 친숙하고 익숙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출상이고 수입상 하세요. 제가 일단 뭐 대만이라고 해볼게요. 저희 회사 예시로. 저희 회사가 화장품을 수출을 할 거예요. 동남아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동남아에 이제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가 어떤 상태고 소비자들이 어떤 기호고 형태고 연령대고 뭐 기후는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내외 시장을 조사를 하고 대만 어느 곳에 그럼 우리가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면 좋겠다 하는 거래선 발굴 같이 리서치 작업을 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로 국내외 시장 조사 및 거래선 발굴이고 그러면 이제 대만의 코스메드라고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데가 있어요. 올리브영 그 코스메드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대만에 진출을 하려고 대만의 시장을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스메드가 괜찮네? 그럼 코스메드한테 거래 권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제품 있고 가격 얼마야? 한번 봐봐. 하는 식으로 거래 권유를 해요. 그 다음에 거래 조회, 인콰이어리 부분은 대만에 있는 코스메드가 너네 품목 봤는데 이런 거 괜찮네. 그러면 그 파우더 그리고 이거 샘플 한번 줘봐. 그리고 가격도 한번 줘봐. 이런 식으로 인콰이어리를 해요. 계약을 이제 거래 상세 조건을 문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조사. 신용조사는 이제 서로 계약을 하되 저 믿을 수 있으세요? 아니지. 거래를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 안 되지. 거래를 하는데 일단은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은 원활하게 굴러가는지, 빚은 없는지, 뭐 유령회사는 아닌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단계를 신용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신용조사를 한 다음에 청약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청약, 승낙, 합의, 계약 이 부분이 나오는데 청약은 제가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전체적인 스텝을 말씀을 드리자면 청약은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 라는 이제 의사 표현이에요. 제안. 나랑 계약하자. 그래서 먼저 청약을 보내요. 얘가 먼저 아까 사고 싶어 샘플 보내줘 했죠. 그러면 샘플 보내주면서 그래 이거 너 샘플 보고 이거 100원에 줄게. 이건 200원에 줄게. 그래서 할래? 하면은 이제 수입상이 받아보고 한 번에 보통 계약은 성립이 안 돼요. 보통 내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너가 준 가격 너무 비싸. 한 50원만 깎아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 청약, 조건부 청약이 가고 그 다음에 너가 말한 50원 그 깎은 거 오케이 그걸로 할게. 그럼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 청약이 가고 그래 그럼 알았어 물건 보내줘. 오케이 해서 승낙이 되고 계약이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신용조사 부분에서 가끔 시험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3CS, 5CS라고 하는데 저는 공부할 때 최대한 회독수 빨리 하려고 되도록 외우는 거는 앞글자 따서 외웠거든요. 그 신호공간세사님께서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되게 잘하셨어요. 저 때. 그리고 저도 최대한 그 앞글자를 따서 외워야지 그 부분 다 안 보고 바로 읽고 이거 따다닥 이렇게 하고 딱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땄던 앞글자를 알려드리기 조금 쑥스럽지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거 3CS 처음에 있는자까지 3CS 그리고 5CS까지 하면은 있는자 정통 그냥 이거 딱 신용조사 있는자 정통 바로 딱 넘기고 근데 내가 이 앞글자를 따서 외우되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사기칠 놈은 아닌지 평소 레퓨테이션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것이고 능력이라면 얘가 우리의 물건을 팔아주거나 그럴 세일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입점을 하고 그런 데서 비딩을 참가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하는 능력이고 이제 자본은 뭐 무일푼인 회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이제 정치적 안정성 뭐 우간다, 아프리카 이런 데면은 언제 뭐 어떤 우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이제 통화 안정성. 아까 제가 제3국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있다고 했죠. 서로 나라가 너무 언스테이블할 때. 그렇기 때문에 통화 안정성도 본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용조사는 3CS, 5CS로 나뉘는데 3CS는 있는자, 5CS는 있는자 정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빨리빨리 외우고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각 스텝별로 어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 서신, 무역 서신 쪽에서 수입 거래 조회 부분 있죠. 무역 서신의 예시. 제가 페이지로 알려드릴게요. 14쪽. 수입 거래 조회 문구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본문만 볼게요. Dear Mr. Song, having heard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in New York that your company is a leading firm specializing in cotton goods, we wish to purchase men's cotton shirts from you. 이 말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뭐 코리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에 의하면 너가 면 상품을 만드는데 되게 잘 나가는 데고 우리는 너네 남자 커튼 셔츠를 사고 싶어라고 먼저 이제 내 주문에 대한 의뢰를, 인콰이어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 your best CIF New York with all this delivery schedule. 그러면 이제 CIF 가격 중에서 제일 베스트인 거, 가격 달라. 그리고 가장 빠른 스케줄, 선적 스케줄, 인도 스케줄 달라. 라고 이제 계약의 의향을 이제 내비친 거죠. 그 다음에, We would also like to have 2 samples with color swatches by airmail. 에어로 스와치라고 하면 피혁, 옷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샘플 달라는 거죠. 컬러 스와치 2개 샘플 달라. 에어로 쏴라. 그리고 if your goods are satisfactory in quality and delivery, we will place an order of 500 dozen on a trial basis and can make repeat orders with you in the near future. 그러면 이제 너가 보내준 거가 이제 질이나 배송 같은 게 괜찮으면은 우리는 이제 500개 정도 이제 시범 주문으로 하겠다. 그리고 괜찮으면은 나중에 더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겠다. 그 다음에 we look forward to your early reply. 그러면 이제 답장을 기다리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일까요? 이게. 엥? 응? 크게. 그렇지. 아니. 다시. 제가 아까 샘플도 왔다가 샘플 달라 하고 막 그런 거 있다 했죠. 거래를 그렇지. 이 부분에서 나오는 서류예요. 내가 너의 상품을 받아봤는데 어떤 것들도 궁금하고 샘플도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괜찮으면 하겠다. 라는 거래 의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래 권유는 셀러가 바이어한테 우리 이런 품목 있어. 관심 있으면 말해. 이건데 이거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샘플 주고 뭐 좀 달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 서류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 대한 서류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내용 한번 읽어보고 어느 부분에 해당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옛날에는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덜 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영문 표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문 표현 부분을 아예 버리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나오는 때마다 이제 같이 보면 좋으실 문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기본적으로 영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어요? 아니면은 자신 별로 없어요? 자신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사실 원래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역 영어에 대해서 크게 그건 없었는데 영어가 어렵고 이렇게 읽는 것도 너무 빠르고 나는 어렵다 하면은 특정 그 포인트 문구만이라도 보시고 그거를 위주로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읽고 독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아래 문단에서 We will place an order. place an order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제일 아래 We look forward to your early reply 위에 place an order. 그치. place an order 이라는 게 주문을 하다예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플레이스 부분에 구멍을 뚫고 이제 맞는 단어 넣어라 해가지고 뭐 플레이스, 테이크 어쩌고 저쩌고 단어들 나와서 이제 맞는 플레이스 온 오더 주문하다에 맞는 문구를 고르는 시험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 온 오더 주문하다예요, 이게. 근데 이 플레이스에 대해서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submit 그리고 put in 그다음에 pass 이런 식으로 기타 다른 단어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주문하다라는 문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악필이어서 혹시 못 알아보는 글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구멍 뚫려서 빈칸 채우기로 자주 나오는 게 거래를 이제 시작하다. 이제 우리 계약 시작하자 라는 문구 표현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open account with A. A와 계약을 시작을 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표현이 있고 establish가 있고 build up. 제가 가리나요? 이것도 이 표현은 거래를 시작하다예요. Enter into, establish, build up business relations with A. 그리고 이거는 약간 관용구처럼 쓰이는 건데 이것도 계약을 시작하다예요. 다 쓰셨나요? 잠깐만 하면 기다려 드릴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샘플 서식 볼게요. 물품 주문서. 제가 아까 영어 읽고 해석하는 게 너무 빨랐어요. 천천히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본문 볼게요. Gentlemen, we appreciate your having sent us samples of coat hangers with price list number 68 and your cable of May 24th, which has enabled us to confirm our order in detail as per the enclosed order sheet number 5533. 처음에 문장, 너가 보내준 그 코트 행거 샘플 아주 고맙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우리 주문에 대해서 확인해 준 것도 잘 확인했다. 라는 뜻의 문구예요. 그리고 그 다음 enclosed are also two copies of cables, one of May 22th and the other of May 24th exchange between us. 그리고 이제 같이 동봉된 전신문도 확인했다. enclosed 하면은 동봉된, 같이 첨부된.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지금 그냥 바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We have instructed our bankers, the Chase Manhattan Bank, to open and send by cable an LC for 13,500 in your favor, which should reach you in a day or two through their correspondent bank in Seoul. 그리고 우리는 그 체이스 맨하튼 뱅크에서 그 LC를 LC를 너의 앞으로 개설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LC는 너한테 하루 이틀 안에 도착을 할 거다. 지금 LC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결제 부분에서 결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용장 방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If this trial order proves to be satisfactory, repeat orders for larger quantities may follow as we have been supplying our customers with coat hangers every month. 만약 이 시 주문이 만족스러우면은 계속 지속적인 대량 주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달 고객들에게 코트 행거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서식이 너가 보내준 샘플도 잘 받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제 결제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지금 처음에 오케이 해서 계약을 받아들인 거가 만족스러우면 나중에 더 대량 주문도 하고 규칙적으로 주문을 할 거야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계약에 대해서 오케이 하자. 그치. 딩동댕. 승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봐주실 게 그 제일 마지막 문단에 larger quantities 있죠. 찾았어요? larger quantities가 대량 주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larger 대신에 또 구멍 뚫려가지고 비슷하게 쓸 말 해서 나올 수 있겠죠? substantial, 그 다음에 heavy. 대량 주문. 그 다음에 그 앞에 trial order 있죠. If this trial order proves to be satisfactory 할 때. trial order. 이거는 이제 시주문이에요. 시주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초기 반응 살펴보려고 조금 이제 떼오는 거예요. 그런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As we have been supplying our customers with coat hangers every month. 이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달 고객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정기 주문이 있다는 건데, 정기 주문에 대한 문구도 한번 짚고 갈게요. 규칙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가는 주문일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됐나요? 바쁘다 바빠.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청약과 승낙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22페이지.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일반적인 말로 계약의 성립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청약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초반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 하면 청약 승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섹션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돼요.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는 교재 되도록이면 뭐 별표나 본인만의 체크 표시 해주세요. 왜냐면 자기가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는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체크해 주세요. 일단 여기서 청약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우리 거 샘플 이런 거 있어. 어때? 그래. 그러면 샘플 한번 보내줘봐. 그리고 가격 얼마인지 말해봐. 그러면 이제 그 샘플 보내주면서 이거는 이제 2개에 100원이고 너가 뭐 5월 10일까지 오케이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내주고 라는 거래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갈 때 만약에 제가 소아님한테 이거 너한테 팔게 얼마에 언제까지 답 줘 이런 거래 제의가 있다는 거를 청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약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역 실무를 하시게 되시면 2차 무역 실무를 하시게 되시면 주로 목차 처음에 잡고 그 목차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어 나가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순서로 큰 틀을 잡고 청약과 승낙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에 일단 목차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는 청약은 내가 거래하자라는 제의 표이죠. 그리고 승낙은 오케이 하자라는 그냥 심플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지만 이게 무역 계약 성립에 대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어떤 뜻인지 그리고 청약이 진짜로 법적 효력을 발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진 거래 제한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종류가 그냥 거래 제한하자라는 이런 제한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요. 뭐 확정, 불확정, 교차, 반대, 조건부 청약이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청약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고 이게 언제 이제 끝나는지, 소멸이 되는지에 대해서 시기나 어떤 식으로 그 기간이 소멸이 되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가지고 청약과 비슷하지만 청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래 제한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오케이 승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22페이지 청약의 요건을 보시면 이것도 저는 그 앞글자 따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그리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품에 대한 명세, 수량, 대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키워드로 잡아야 될 게 첫 번째 제한, 두 번째 특정인, 세 번째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 네 번째 명세, 수량, 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만 따면 재특구 명수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2차 무역실무 쓸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재특구 명수대 하고 청약 요건, 재특구 명수대 넘겨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영문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CISG를 들어갈 건데 CISG 상에 있는 청약에 대한 문구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addressed. 여기에 제가 괄호 1번 해놨죠. 이 앞문장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제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그리고 가로 2번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 constitutes an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e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하고 가로 3번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 그리고 A proposal is sufficiently definite if it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fixes or makes provisions for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the price. 여기에 명세, 수량, 대금이 어느 부분에 있냐면 indicates the goods and expressly or implicitly
여기에 명시묵시적으로 물품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명세, description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아래 quantity, price, 수량, 대금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CISG 상에서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청약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문장은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이제 향후에 계속 되게 자주 보게 될 지문이실 거니까 한번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요건은 제특구 명수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익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청약은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 청약이라는 거는 너가 5월 10일까지 답을 줘라는 승낙의 유효 기간을 따로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아예 확정이거나 이거는 취소 못해라는 firm이나 irrevocable이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확정 청약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firm, irrevocable 아니면은 승낙의 유효 기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그 지문에 대해서 약간 구조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 청약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꺽쇠 표시 해가지고 유효 기간이 있거나 firm이나 irrevocable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다 안 읽어도 뭐가 키워드인지 알 수 있죠. 책에 있어요. irrevocable. firm. 제가 똑바로 쓸게요. firm, irrevocable. 이 표현이 있으면은 확정 청약.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뭐 변경, 철회, 취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효력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확정 청약 예문을 보시면 We offer you for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May 10th as follows. May 10이라고 승낙에 대한 유효 기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 청약에 대한 예문인 거고요. 그 다음 불확정 청약. 일단 확정 청약에 대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불확정 청약이라고 하면 유효 기간이 없거나 firm이나 irrevocable 표시가 없거나 라는 문구가 있을 때 불확정 청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문을 보시면 We offer you the following merchandise on the terms and conditions mentioned hereunder. 그래서 일단은 승낙에 대한 유효 기간도 없고 firm이나 irrevocable이라는 단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확정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문구를 보시면 우리는 여기 아래 기재된 대로의 조건대로 물건을 제안을 할게 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 오케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지금 명시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 오케이를 해도 처음에 이 제안을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구체적으로 계약을 확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기간도 없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청약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차 청약, 반대 청약. 교차 청약, 반대 청약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갈게요. 교차 청약은 거의 없어요. 뭐 경호님하고 제가 똑같은 내용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살래? 그리고 경호도 저한테 이거 살래? 하는 이거 살래 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나라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청약은 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반대 청약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카운터 오퍼예요. 반대 청약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계약 성립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거에서 잠깐 나와요. 여기 이거 2개에 100원에 줄게 청약을 넣었어요. 2개 100원 비싸 50원 깎아줘. 이런 계약에 처음 받은 제안에 대해서 변경을 하거나 부가 조건을 달았을 때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오퍼는 원래 얘가 2개에 100원이라고 제안을 했던 거에 대한 거절이죠. 2개에 100원 못 줘. 50원 깎아. 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제안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리고
처음 제안에 대한 거절임과 동시에 이 제안에 대한 부가 변경이나 추가 조건이 붙는 청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Your offer dated May 7 is too high. We can accept the offer at USD 15 per piece CIF New York. 똑같은 내용이죠. 5월 7일 날 너가 준 계약 금액은 너무 비싸. USD 15 개당 USD 15여야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원청약에 대한 추가나 변경. 이 예문으로 봤을 때는 변경이죠. 가격 너무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반대 청약이라는 경우 청약에 대한 거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절이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두 개의 100원이 아닌 두 개의 50원. 가격을 깎은 거니까. 그래서 그 깎은 가격으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반대 청약은. 그래서 반대 청약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돼서 계약을 성립을 하려면 이 반대 청약 역시 Z구 명수대 청약의 요건을 갖추어야지 청약이 되고 승낙 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이하 청약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